러시아 땅은 매우 넓죠. 그러다 보니 해산물이 잡히는 지역도 매우 넓은 지역에서 다양하게 잡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게는 잡히는 지역에 따라 생김새와 맛의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김새와 맛의 차이가 나다 보니 잡히는 지역에 따라 선호도와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자, 오늘은 러시아산 대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산물이 아이꾼 백 대표입니다. 나도 백 대표야. 대게라는 이름은 큰 개라는 의미에서 대게가 아니라 몸통에서 뻗어나간 다리가 대나무처럼 곱게 뻗어 있다고 하여 대게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속살이 눈처럼 하얗다고 하여 외국에서는 스노우 크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러시아산 대게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은데요. 2001년 10월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넓은 땅덩이에 많은 인구가 있는데 대게 어획량의 90%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국에 팔지 않고 그 많은 대게를 어획량의 90%나 수출을 할까요? 지금이야 러시아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인의 생활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시장에서 비싼 대게가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갑각류를 매우 좋아하는 민족이죠. 국내산 대게는 없어서 못 먹고 홍게, 꽃게, 대하를 아주 즐겨 먹는 민족이죠. 너무 고가인 국내산 대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대게가 수입되자 환호를 지르면서 먹기 시작했죠. 이런 점이 일맥상통하다 보니 러시아산 대게가 수출되는 국가 중 아주 중요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자리 잡았죠. 그런데 요새 대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의 중심은 중국에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자 중국의 국민들도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겠죠.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맛있는 걸 찾아 먹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대게의 소비가 많아졌는데요. 러시아에서 조업되는 대게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중국인들까지 대게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게의 가격이 비싸지는 건 당연한 자본주의 사회의 이치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는 땅덩이가 매우 넓죠. 그러다 보니 대게가 서식하는 지역도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서식하는 환경이 넓다 보니 대게가 사는 환경도 매우 다양할 거고요. 그 다양한 환경의 적응으로 인한 진화도 이루어졌겠죠. 생김새와 먹이 습성도 많이 틀려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먹는 러시아산 대게의 맛과 식감이 잡히는 지역에 따라 틀려지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게는 크게 서사할린, 마가단, 프리모리에, 연해주, 동사할린, 베르디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이 이름들은 잡히는 지역에 따라 대게의 이름처럼 불려지고 있죠. 그럼 대게가 잡히는 지역에 따라 대게의 특징들을 볼까요? 먼저 베르디 대게입니다. 베르디 대게는 껍질이 두껍고 다리가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등껍질이 어두운 편이고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다 보니 껍질의 무게가 무거운 편이죠. 껍질의 무게가 무거우면 어떻겠죠? 먹지 못하고 버리는 무게가 많다는 증거죠. 그럼 버리는 돈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살과 맛이 다른 대게에 비해 싱거운 편이어서 대게 중에서 저렴한 가격에 수입되는 편입니다. 다음은 동사할린 대게인데요. 동사할린 대게는 사이즈가 작은 편이고 국내산 대게와 매우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무게가 한 마리에 800g 정도 나가고요. 살수율은 좋은 편이 아니고 장은 붉고 흑장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대게들에 비해 살에 짠맛이 강한 편이고 대게 중에서 가장 저렴한 대게입니다. 그리고 서사할린 대게는 덩치가 크고 살수율도 좋습니다. 내장도 좋고요. 평균적으로 1.2kg 이상의 개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산 대게 중에서 가장 비싸게 수입되는 편입니다. 다음은 마가단 대게인데요. 마가단 대게는 서사할린 다음으로 수율과 내장이 좋은데요. 평균적인 사이즈가 1kg에서 1.2kg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고요. 다리도 매우 긴 편에 속해 있습니다. 동사할린 대게와 베르디 대게의 중간 정도의 껍질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수율과 맛도 평타 이상입니다. 그리고 프리모리에 대게가 있는데요. 서사할린 대게처럼 덩치가 크지만 살수율이 서사할린보다는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프리모리에는 하얀 따개비들이 많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녀석 역시 다리가 매우 긴 편이고요. 그리고 연해주 대게는 프리모리 대게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수율과 가격까지도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수입되는 대게의 가격 면에서는 1등이 서사할린, 2등이 마가단, 3등이 프리모리에와 연해주입니다. 4등이 동사할린, 5등이 베르디 순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비싸게 수입되는 녀석들이 맛있고 수율도 좋겠죠? 맛과 수율의 평균이 가격의 순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지역의 대게는
마가단 대게, 동사알린 대게, 프리모리에 대게, 베르디 대게인데요. 지역이 넓다 보니 산란기와 금어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마가단 대게는 4월부터 11월까지가 조업기고 금어기는 1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와 반대로 프리모리에 대게와 연해주 대게는 조업기가 12월부터 4월이고 5월부터 11월까지가 금어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절마다 맛있는 대게들이 틀려지겠죠. 여름부터 초겨울까지는 마가단 대게와 동사알린 대게가 제철이 되겠고요. 겨울부터 봄까지는 프리모리에 대게와 연해주 대게가 맛과 수율이 좋은 제철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게, 킹크랩, 랍스타 등 갑각류의 소비가 많이 되는 시기가 겨울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프리모리의 대게와 연해주 대게들은 보통 비싼 가격에 수입이 되고 유통 과정에서도 비싸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마가단 대게, 동사알린 대게는 소비가 없는 여름에 많이 수입이 돼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입이 되고 저렴한 가격에 유통이 많이 되죠. 노량진 수산시장 갑각류 경매장을 매주 가는 저로서는 여름과 겨울에 대게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었는데요. 제 경험상으로 러시아산 대게는 잡히는 지역에 상관없이 늦봄 정도가 가장 저렴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가격 면에서는 1등이 서사알린, 2등이 마가단, 3등이 프리모리에와 연해주, 4번이 동사알린, 5번이 베르디 순이고요. 여름엔 마가단 대게, 겨울엔 프리모리에 대게가 좋겠죠. 그렇지만 대게는 개체들마다 다 다른 수율과 맛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죠. 강호동같이 살과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 아주 마른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요. 자, 그럼 오늘 러시아산 대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한 가지 꿀팁만 더 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대게를 좀 저렴하게 먹기 위해서 집에서 많이들 쪄 드시는데요. 집에서 대게를 찌실 때 보통 대게의 배딱지가 하늘을 보게 눕혀놓고 찌잖아요. 그러다 보면 등딱지를 열었을 때 등딱지에 물이 한가득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해수이거나 찔 때 수증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걸 내장이라고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거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 물이 없게 찌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워서 한번 쪄보세요. 주둥이가 바닥을 가게 찌시면 찌시면서도 계속 해수가 나오고 수증기도 안 들어가서 뽀송한 내장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시는지 아시죠?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빠이빠이. Tell me something I haven't heard before. 'Cause I'm restless and I'm dying to know more. Show me something I haven't seen before. 'Cause I'm tired of the same boats, the same shore. It's time, my friend.